네, 월요일 사건 파일 시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화성 8차 사건의 범인, 20년간 옥살이를 살고 나왔죠. 윤모 씨가 지난 주말에 경찰 참고인 조사를 수시간 받았습니다. 참고인 조사에 재심 변호인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가 동행을 했는데요. 이 사건 수사 기록을 살펴봤더니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을까요? 예, 일단 이 윤 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게 된 부분은 네네. 지금 이춘재가 이제 그 범인으로 예를 네. 들면 입건이 된 상태이기 네. 때문에 내가 했다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 사람이 범인으로 입건된 상태이고 용의자죠. 네. 정확히 이제 피의자 단계로 넘어가는 상태고 네. 그럼 기존의 윤 씨는 참고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네. 참고인 조사를 받은 거고요. 음. 이제 수사 기록 자체가 박준영 변호사가 정확히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은 네. 여러 그 서류를 봤더니 네. 사실은 굉장히 이 논리적이지도 않고 좀뭐 표현상으로는 뭐 일종의 잠깐 좀 허탈하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서류도 있었나 봅니다. 아, 내용 중에요. 내용 중에. 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거는 이 윤 씨가 사실은 그때는 그렇게까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글 같은 것도 배우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신은 그랬을 수 근데 있죠. 그 사람이 네. 쓰기 어려운 개념들이 그 자술서에 있었다고 합니다. 고급 단어나 아니면 뭐 경찰들이 그냥 쓰는 그런 단어들 그렇죠. 뭐 이런 거군요. 그럼 그것을 역으로 얘기해 보면은 네. 옛날에 저도 이제 옛날에 일했던 선배들한테 네네. 들었던 그런 형태 말하자면 불러줬거나 음. 아니면 뭐 써놓은 거를 베껴 쓰게 했거나 네. 뭐 십몇 년 전, 20년 전, 뭐 30년 전 그때 네. 80년대 말. 그런 네. 때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박준영 변호사는 확인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 기록 자체도 그리고 이 윤 씨가 얘기한 듯이 그 허위 자백 네. 혹은 강요에 의한 자백 네. 이런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라고 박준영 변호사는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런 지적이 좀 일리가 있습니까? 그 전문가들은 딱 보면은 이게 본인이 썼는지 누가 불러서 썼는지 약간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건 금방 그쵸? 나오죠. 예. 네. 그건 한 번만 봐도 한 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거는 예.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기록과 이 기록을 기반으로 해갖고 어떻게 이제 이른바 취조가 진행됐는지가 금방 죄송합니다. 견적이 나옵니다. 금방 네네네. 견적이 나오기 때문에 네. 뭐 이 정도면은 뭐 근데 이제 그 견적이 나온다고 해서 네. 그 수사관들이 강압 행위를 했다. 아니면 뭔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죠. 입증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어렵지만 수사관들 상에서 이 정도면 사실 네. 이건 문제가 많잖아라는 것은 공유하는 거죠. 예. 예. 그렇죠. 전문가들 딱 보면 아는 그 정도였기 때문에 또 박준영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 재심 청구를 이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지금 사실이라면 윤모 씨는 20년을 그 젊은 나이를 너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건데요. 지금 이춘재가 내가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박 변호사도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재심에 가는 것 그리고 무죄로 확정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지금까지 말한 거는 그럴 가능성,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부분인데 네. 지금 이건 워낙 옛날 일이고 그렇죠. 그리고 네. 이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자백을 강요했거나 아니면 좀 무리하게 네. 뭐 이런 방법을 썼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거꾸로. 음. 그럼 이제 기록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시의 수사관들이 네네. 그 일종의 뭐 양심선언 혹은 자백 그게 필요한 예를 들면 네네. 뭐 일례로 그것이 아니고 네. 본인들은 죽어도 적법하게 했다. 그러면 그걸 입증해야 되는 건 지금의 수사기관인 거예요. 아. 근데 입증을 그게 할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그때 이 윤 씨가 얘기했듯이 그날 밤에 산으로 끌고 갔고 3일 정도를 상당히 잠을 안 재우면서 했는데 가혹행위를 했다. 예. 네.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아무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기억. 네. 근데 물론 예전에 의문사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기록상의 어떤 네. 행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뭘 얻을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네. 이 과정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은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하여서 박준영 변호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그런 부분에서의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은 정확히 말하면 재심이 받아들일 가능성인 거고 네. 재심을 통해서 다시 무죄가 될 가능성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무죄가 될 가능성은 두 가지가 있겠죠. 이춘재가 법정에 나와서
내가 했소라고 하는 거 첫 번째 가장 네. 확실한 부분인 네네네. 거죠. 그렇죠. 또 하나 그 과정 여러 가지 그 사건 기록 자체가 상당히 강압에 의해서 잘못 작성된 그러니까 확실하게 잘못 작성된 네. 것을 입증된 어떤 걸로 그럼 판사가 받아들이면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이건 무죄가 나올 수는 높지만은 이 두 개가 다 난망하다는 거. 왜냐하면 이춘재 같은 경우가 지금은 수사기관 앞에서 네. 이렇게 자기가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재판정에 불려 나왔을 때 또 다른 모습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게 뭐 없어요. 잃을 게 없다. 예, 뭐 처벌받을 이런. 것도 없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꼭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죠. 이거 뭐 잃을 게 없으니까 네. 속 시원 얘기해 줄 수도 있지 않냐. 네네. 그렇지만 반대 가능성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이춘재의 입만 바라볼 수는 없는 없는 거죠. 상황. 예. 네. 근데 증거도 다 없고 기록도 대부분의 것도 일부 있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어찌됐든 이 순간까지는 당시 수사 뭐 경찰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분은 없는 거죠. 가혹행위를 했다던가. 지금까지 나온 분들은 본인들은 절대로 그런 적 적법하게 없었다.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주장하고 상황입니다. 있군요. 지금 윤 씨의 주장만. 주장과 정황을 네. 봤을 때는 당시의 관행으로 봤을 때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은 그건 입증된 바가 아니다.까지가 지금 상황인 거죠. 근데 아무런 그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그렇게 진술서를 쓸 수 있는지 그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하여튼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거군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불법 촬영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서 논란입니다. 이 사건 개요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네. 레깅스를 입고 버스에 타신 여성분의 네. 뒷모습을 하차할 때 뒤에서 이제 한 8초간 촬영을 했나 봅니다. 8초간이나요? 예, 예. 와. 그러니까 이제 거기 그래서 이제 그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으로 네네. 있고 14조 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인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네. 그 성폭력 처벌 14조는 이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러니까 촬영할 때 네. 죄를 물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상당히 중한 죄인데 네. 문제는 1심에서는 70만 원, 벌금 70만 원에 그러니까요. 벌금이 예. 선고됐고 그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유죄입니다. 네네. 근데 요번에 나온 건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뒤바뀐 거잖아요. 뒤바뀐 거죠. 예. 그리고 논란이 있어요. 이 지금 당시 70만 원 선고했고 성폭력 치료 그 프로그램 24시간 이수하라 이렇게 명령까지 했었는데 2심에서의 논리는 왜 그런 겁니까? 왜 무죄입니까? 그러니까 재판부의 이 판론을 이제 재판부의 얘기를 전체적으로 하면은 네.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그 특정한 부위가 아니라 여성의 3번 신부터 발끝까지 전체적인 피해자의 뒷모습만 촬영했고 보통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엉덩이 부위라든가 이런 네. 특정한 부위가 부각되지는 않았고요. 특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레깅스라는 것은 일상복이다라는 걸로 재판부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레깅스를 입고 대중교통을 탔고 그것을 찍었다는 것 자체가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깅스는 일종의 굉장히 밀착된 네. 바지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상복이고 그것을 촬영했다고 한들 무엇이 문제냐 이게 예, 예. 2심에서 나온 얘기고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게 핵심이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가 있느냐라고 재판부는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죄가 나온 부분인 거죠. 근데 여성 전체가 아니라 여성의 하반신을 찍은 걸로 지금 보도가 되는데요. 그렇죠. 예. 이제 허리부터 해서 다리까지 쭉 네. 전체 하반신을 네. 얘기한 이 사람 왜 찍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네. 여기 법에 사실은 좀 그 답이 있는 게 네.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때라고 하면은 그거 왜 찍었을까요라는 그런 의도를 그렇죠.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의도를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사 기법상 네. 그 촬영 기구 안에 있는 어떤 동영상의 연속성이라든가 각도라든가 아니면은 특별한 다른 동영상이 존재한다. 네. 그러면은 2016년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네. 그것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의도가 입증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의도가. 예. 네. 이것이 하나만 있고 각도도 사람의 그 정면 시각 정도라고 하면은 지금의 판례상으로서는 이것은 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상태의 촬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그 재판부, 그러니까 저기 판사님들의 판단인 거죠.
법조문 안에 있는 판단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그런데 비슷한 판결이 하나 나왔었죠. 이 남성 직장 상사가 여성 직원의 손을 만졌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재판에서는 무죄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도요. 그러니까 손 자체를 손을 뭐 주무르든 뭘 하든 손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 14조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아까 레깅스도 마찬가지. 레깅스 입은 모습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건데 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걸 누구의 시각이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판사의 이 판결에 따르면 예. 여성의 그 팔을 만지거나 뭐 손을 만지거나 뭐 전혀 성적인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 상관없고 그럼 또 이것은 그냥 폭력입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 자체가 신체를, 지금 문제가 네. 잘못된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음, 특정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기준으로 네. 법을 만들고 네. 하면 안 되는 거죠. 피해자의 말하자면 의사. 그렇죠. 네. 근데 피해자 의사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네. 이 법조문은 정확히 말하면 중년의 남성 판사들의 시각인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예, 저 같은 그들의 사람이 보면 딱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네. 아니 손은 무슨 성적 수치심이야. 그리고 아니 레깅스 많이 입고 다니잖아. 그게 무슨 성적 수치심이 없지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맞냐? 이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왜 찍고 왜 만지냐고요. 그렇죠. 본인이 그러니까. 싫다는데. 그러니까 네. 피해자의 그 어떤 의사나 이런 것들은 네. 의미가 없고 네. 보는 시선 폭력을 하고 있는 사람의 시각으로 이 법조문도 만들어졌고 판결도 한다는 겁니다. 가해자의 시각이 매우 반영된 저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들고요. 0908번님 재판부의 성인지 감수성이 참 아쉽네요. 다 떠나서 일단 일반인 여성을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 아닌가요? 네, 이런 질문 나올 법하죠. 김정진님 본인 의사에 반하면 범죄 아닌가요? 신동민님 솜방망이 처벌뿐 아니라 이런 오락가락한 재판부 판결 때문에 범죄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잠깐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예. 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의 그 감정이 더 안 법감정으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되는 것들이에요. 거고 사실 네. 이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판사들은 한 타임 뒤에가 있다는 거죠. 성인지 감수성이.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도 예를 들어 쉽게 뭐 제 등짝을 치던 손을 만지던 그 사람들은 전혀 죄가 없는 겁니까? 재판장에 가면? 지금 우리나라 뭐 흔히 말하는 법칙에서는 폭력 정도는 되겠죠. 폭력 정도. 그런데 네. 뒷모습을 따라가면서 찍거나 아니면 손을 뭐 만졌는데 이게 성추행이나 아니면 성폭력 14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알겠습니다. 한숨이 나와가지고 알겠습니다. 이 법은 뭐 그 판사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라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재량권을 본인들이 발휘하는지 사실 그건 의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배상은 프로파일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